김정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체조는 끝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어디 가던데? 아, 네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개 같은 아,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맨날 큐. 오늘 준비한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은 물컵, 큰 호수, 한 줌의 소금을 작은 물컵에 넣으면 매우 짜지만 넓은 호수에 넣으면 짠맛을 모르듯 인생의 고통도 소금과 같으니 작은 물컵이 되지 말고 큰 호수가 되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장하고 맞는 사진을 좀 찾다가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 그 국립수목원이라고 하는 데를 어렸을 때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 국립수목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참 그 수비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찍어본 사진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쓸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연결감을 선물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준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낼 때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며 자신감이 커진다. 뭔가를 성취하는 기분이 들고 그리하여 앞으로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수목원에서 그 봉선사라고 하는 그 절에 그 트레킹 코스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수목원에서 한 40분 정도 걷는 거리인데 아주 그저 강가를 끼고 트레킹 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다가 이제 그 초입에 도깨비집이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터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가옥을 쳐놨어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어서 숲속에 전경하고 아주 잘 어울려서 찍어봤습니다. 걱정을 하든 안 하든 해가 뜨지 않음을 걱정해도 해는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걱정해도 해는 진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도 이와 같다.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호숫가 옆에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목조로 아주 정감 있게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네. 평생 학습이 즐거움을 누려라. 배우면은 평생이 걸린다. 어디 가나 좋은 스승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려면 평생이 걸린다. 역사를 장식한 수많은 위인도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하직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세네카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평생 학습에서 이게 여기 지금 이 봉선사라고 하는 절을 처음 가봤는데 여기 그 앞에 이게 느티나무인데요. 이게 수령이 얼마나 한 어느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으세요? 이 느티나무 수령이 대략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이게 나무 나이가 몇 년 정도 됐나?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느티나 한 500년? 예? 500년? 아이고 이 공원장님 완전히 부채도사시네. 쪽지기 도사시네. 이 느티나무가 밑에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가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딱 500년 된 수령이에요. 500년 된 느티의 그 모습이 아주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경외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말하고 인간이 뭐 100세를 산다 그러는데 이 500년을 이렇게 풍파를 견뎌왔다고 하는 이 나무의 어떤 그 힘이라든지 그 어떤 절개, 뭐 나무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니다가 저는 나무하고 구름하고 이런 거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무 사진, 구름, 그다음에 이제 바위 이런 사진은 항상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무 그 사진 목록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루트였습니다. 500년, 저도 뭐 500년 루트를 본 적이 뭐 300년, 350년들은 고장에 가면 좀 있는 듯한데 500년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나무를 봤습니다. 자신의 각오와 경쟁하라. 자신의 각오와 경쟁하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의 각오와 경쟁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나아지는 방식이다. 승리하면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이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구본영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옛날에 IBM인가요? 그 근무했던 분인데 저희 그 거창 공장에 와서 그 특강을 그때 2시간인가 그때 이제 하신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2005년도경 됐을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와서 고본현 선생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수필집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요 밑에 사진은 그 수목원에 그 식물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니까 이 초입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전시가 딱 앞에 여기 처음에 있어요. 여기 보면 씨앗에 대한 씨앗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씨앗이다라고 해서 식물 박물관에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상 5가지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뭐 생활에 어떤 그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그런 글이었는데요. 한번 저 느끼신 바를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상에 보이는 우리 김종용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컵하고 호수에 이제 소금물을 넣으면 이제 우리가 컵처럼 순간적으로 컵이 돼갖고 네. 뭐 막 그때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좀 이걸 좀 호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느낌이 또 오늘 아침에 또 좋은 느낌을 받고요. 시간을 이제 함께 하는 거, 시간을 또 선물하는 거,
이런 것도 더 이제 의미 있게 또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는 거, 어제 제가 이제 뭐 저희 포항에 소상공인 관련 이제 협의회가 운영되는 단체 톡방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옛날에 수영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사진을 얼핏 이제 어제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옛날 사진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 네.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저 군살도 하나도 없고 이게 좀 이 수영장에서 찍은 건데 이 근육질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의 롤 모델이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다시 동기부여를 한 번 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롤 모델이 내가 될 수 있구나. 옛날에 저 때는 그냥 그때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멋있었구나. 뭐 운동도 그때는 열심히 또 했고 했는데 그래서 나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 이 과거와 경쟁하는 거 딱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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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좋으신 말씀을 했네요. 예. 내가 나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강의할 때나 네. 요 사진을 이제 하면서 내 자신이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예. 차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공윤수 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컵에 대한 거, 네. 소금의 맛,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차피 이제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맛을 내는 역할들을 참 감당했으면 좋겠다. 소금이 어차피 썩지 않는 형태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썩지 않는 걸로 그런 맑은 쪽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소금이 또 어떤 역할들이 보통 있냐 하면 예를 들어 단맛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단맛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역할들도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역할들도 됐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이고, 그리고 어차피 물그릇 표현하셨고 호수 표현하셨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넓어 호수처럼 이렇게 넓고 좋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런 일들이 어떤 특별하게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하다 보면 너무 저 안에 갇히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진짜 종이컵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마음이 좀 넓어서 어떤 그런 조그만한 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또 새 가슴처럼 되는 경우도 참 있죠. 네네. 참 인간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재근 선생님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진재근 선생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걱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적이 오니까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거든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그런
그다음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누려라. 거기에서 이 느티나무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김진희 작가가 느티나무 소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 느티나무 정령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에 오면 정령이 맞아들여가지고 의사소통을 잘 하가는 그런 내용 소설이었는데 좀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 느티나무를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해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문화 학생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그 느티나무를 수업을 하자. 네. 저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책인데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거기 이제 보면서 저는 그 이제 식물박물관 얘기를 서울대에 가면 그 식물박물관이 있는데 그 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그 내용이 또 거기에 사진을 이제 모두 찍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누가 또 유영진 대표님하고 누가 들어와 계시죠? 강진환 대표님. 아, 강기란 대표님. 네네. 안녕하세요, 강기란 대표님.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갑자기 들어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냐? 아, 그래가지고 막 헤매다가 제가 그러셨어요? 실수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네. 네. 저기 아까 그 공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때 막 들어왔는데 네네네. 봤는데 작은 호수, 작은 큰 호수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은 똑같은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당황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치매가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당황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넓게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없고요.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사실 저기 장필규 우리 소장님과 유영진 대표님이 그 나오시는 말씀들이 전부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짧게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하여튼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상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깜빡깜빡 안 하면 그거 뭐 안 될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할 때 되는 또 깜빡깜빡 해야 되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사는 것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유영진 대표님만 남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유 대표님. 그 소금 한줌 컵하고 호수 그 부분 들으면서 요즘 제가 좀 뒤숭숭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짜다 못해서 좀 절여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 이렇게 딱 듣자마자 맞다. 내가 요즘 컵 상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수가 됐든 강물이 됐든 좀 물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으면서 이거 그냥 좀
그냥 짧게 써서라도 좀 붙여놓고 고쳐놓기라도 해야 되겠다. 요즘 좀 제가 너무 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같이 묶어서 그 세 번째 이야기했던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부분인데 예, 그 어머니가 몸 건강은 그래도 이제 연세 대비 그만 하신데 요즘 좀 기억이나 마음을 좀 추스리시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예전 같지 않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아내랑 추모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 거기에서 빗속에 산책도 하고 밤에 또 이제 전화 받고 나니까 또 뒤숭숭해져가지고 그 밤에 산보 좀 나가서 맹꽁이가 이 근방에 많아요. 그래갖고 예 맹꽁이 소리도 한참 듣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돌고 오니까 아까 그 걱정하든 안 하든 그 대목에서 느껴지는 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생각도 나고 또 한쪽으로는 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이 할머니 때도 그랬고 아버님 때도 그랬고 쭉 이렇게 보니까 또 지금 때도 또 이제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라는 거는 뭐 사실 성공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이제는 욕심이 없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훈수를 두면 누가 뭐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훈수 두면 더 쉽고 재밌잖아요. 예.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서로 돕고 지내는 편이 또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해가 좀 돼서요. 그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분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니까 참 그걸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성공에 대한 거 이런 거는 크게 욕심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묶어서 보이는 게 평생학습의 즐거움 이 부분인데 요즘 그래도 낙이 계속 이제 그 캠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좀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새롭지 않으면 이제 뭔가 좀 상해가는 서서히 상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라이더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 세상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그 머무르지 않는 거 그런 게 역시 참 환경이 감사하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이것도 뭐 사실 경쟁할 자신도 없고 별로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그것 말고 경쟁까지는 아니어도 새로 알게 되는 게 날마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참 귀하고 오히려 그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기억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이게 뭐,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웨이브 더 라이프인가요? 웨이브 더 라이프? 아니요. 그냥 웨이브 라이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웨이브 더 라이더? 웨이브 라이더. 웨이브 웨이브. 파도 타는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야 뭐 멋진 폼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균형 잘 잡아가면서 누리고 네. 하는 그런 근데 그 정도 상태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네. 튜브 타고 이렇게 동동 떠가는 거라도 좋으니까 머무르지 않는 거. 네. 주변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풍경도 바뀌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거기 떠 있는 것만으로 그냥 다행이다. 요 정도 생각. 예, 그 정도 생각.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아유, 파도 타기 제가 해봤겠습니까? 딴 거는 제가 거의 익스트림 스포츠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파도 타기하고, 그 다음에 김종성 대표님처럼 고공 강화하는 거,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제가 행글라이딩하고 패러까지는 좋아하는데, 예. 고공 우리 강화는 못 해보고, 네. 예. 김종성 대표님이 고급 낙하산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그 아주 희대기 만연해지시네. 아, 예. 그 낙하산을 고공 낙하산이라고 해발이 아니고 상공 몇 미터예요? 고공 낙하산이라고 투하 지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3,000피트, 보통 뭐 피트면은 피트 3,000피트면 1피트가 12인치인가요? 1피트 12인치 네. 30cm인가? 그뭐 한 일단 낮게 이렇게 하는 건 한 100에서 200m 사이, 150m 요 사이에서 이제 그게 고공 낙하예요? 아 그거는 고공 낙하 1000m 정도 돼. 예, 3m 높이는 거의 1000m, 그렇죠. 1km. 예. 1km. 예. 그러면 이제 북한산이 700m고 뭐 800m 그러니까 그 북한산 꼭대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아, 1000m. 1000m라고 1000m 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엄청 무서워요. 처음에는 무섭고 거기서 뛰어내리기가 사실은 아무리 그 훈련 받고 또 그 반복적인 동작을 굉장히 계속 하거든요. 똑같은 동작을. 그 처음에는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순간이 돼도 그 연습을 하고 그 상황이 됐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 뭐 막타워하고 뭐 아니 이런 연습을 또 하거든요. 중간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진짜 저 소음도 굉음이라고 하는 너무 이제 소리도 크고 주변에 이제 소리 전달도 잘 안 되고 자칫 깜빡이 이렇게 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달을 뒤에서도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자칫 또 큰 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뛰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제 한번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래 해도 내가 안전장치만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딱 뛰었을 때 이게 이제 낙하산이 딱 펴지면 그게 이제 위험한 그 마음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근데 뛰었는데 이게 팍 펴졌어요. 근데 너무 이제 솜틀보다 공간이 더 부드러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바닥에 또 떨어져야 되니까 그때 또 이제 긴장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번지 점프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하면 이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보통 점프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죠.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제 그런 즐길 수 있는 데까지는 못 됐을 거란 생각이 들죠.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들은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큰 경험을 얻으셨고. 예. 강기랑 대표님 손 드셨는데. 들으면 한 가지 너무 재밌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낙하산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끈을 잡아당기는데 그게 그렇죠. 왜냐면 내려오면서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걸 잡아당기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낙하산이 하나는 주 낙하산이 있고 하나는 요 앞에 보조 낙하산이 있거든요. 이제 모든 그 하늘에서 뭔가 하는 장치들은 다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땡기면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거든 주 낙하산이. 근데 이제 그게 안 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 이제 이 보조 낙하산을 펴야 되는데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안 펴지니까 당황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정신을 잃더라도 그 무의식 중에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더라도 이제 이 낙하산까지 내가 정신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보조와 아니면은 본 낙하산을 두 개를 펴야만이 하나만 펴면 되는데 하나가 주 낙하산이 안 펴졌을 경우에는 보조 낙하산을 펴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낙하산에 대한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김정성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유영진 대표님 패러글라이딩 하셨으니까 그거 뭐 얼추 맞을 겁니다.
앞으로 그냥 네. 시작하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평생 한 번도 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김종성 그렇죠. 대표님께서. 저는 이거는 비행기를 이제 이륙은 했는데 정상적으로 착륙은 그 계속 못했죠. 그냥 뛰어내렸으니까. 그 지금도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거니까 그 타고 착륙은 못했죠. 타고 착륙 못한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탈 때는 비행기 그냥 안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전부 다 뛰어내려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저 이륙은 했지만 착륙은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는 거는 못 해봤죠. 그 연습 그러면 어디서 제 뛰어내려?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저 몰라요. 비행기를 제가 탈 때는 비행기를 탔는데 타고 이륙은 했으나 전부 다 하늘에서 그냥 상공에서 낙하산 뛰어내렸으니까 그 정상적으로 착륙을 안 했다? 네네 착륙은 이렇게 타고 땅에 착륙은 못했죠. 예.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난 아직 모르겠네. 강기남 대표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이해 안 돼요. 아니 지금 하실 때 연습을 할 때는 비행기를 안 타고 하겠지만 비행기 안에서